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원근감이 쩐다는 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머리가 커 보인다는 건가? 작아 보인다는 건가? 왜 제- 뒤로 앉으세요 자꾸? 내가 봐도 안기자 앞에 있으면 커 보여. 이상하네. 그래요? 그냥 아닙니다. 머리도 짧고 어. 머리가 큰 편이 아닌데. 네. 더 작으신 분 있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재밌는 외신 얘기. 네, 재밌는 걸로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충분히 드립니다. 네, 9시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준비한 기자님이 확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 네, 네. 가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식량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왼쪽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공급의 불안감이 고조되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러시아의 침략이 세계 식량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가하려 한다. 다 이제 이번 주는 기사들이 대부분 뭐 세계 식량난이 올 것이다. 네. 아니면 뭐 식품 가격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거의 외신을 주를 이루었어요. 푸드 서플라이에 대한 걱정.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한번 다루고 가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합치면 네. 3분의 1이나 돼요? 네, 합치면. 전 세계에 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뭐 하는 거야? 뭘 길러? 그리고 뭐 미국도 보리 많이 하고 하지 않아요? 미국은 2등, 러시아가 1등. 아. 네. 그 추운 나라에서.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왜 기후 변화 얘기할 때 밀쌀 그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러시아가 점점 그 재배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리는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뭐 해바라기유 아시죠? 해바라기유? 예. 해바라기유는 전 세계 그 생산 공급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어디가요? 러시아, 우크라 왜 이렇게 놀라세요? 뭐 집에서 요리하시는 많이 분처럼. 먹는 거잖아요. 해바라기 씨유. 네. 아니 많이 먹긴 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만들었지? 여기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인가? 둘이 합쳐서 4분의 3 정도. 러시아 차지하고 우크라이나 있어요. 합쳐서 네. 밀과 해바라기유가 일단은 공급 부족일 가능성. 네. 아하. 그래서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특히 밀 공급이 제일 걱정이에요. 예. 밀은 거의 많은 어떤 주 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별명이 뭐냐면 그 브레드 바스켓 빵 바구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련 시대의 연방국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국들 국기를 보면 예. 좀 밀들이 다 있죠. 옛날 국게 이렇게 생겼었나요? 네. 어. 그게 저게 왼쪽부터 그 옛날 소련 소련 시절, 연합, 소련 시절. 소비에트 그 유니언 그 국기, 그다음에 예. 오른쪽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연방 국기일 거예요 아마 이게. 아하. 그리고 뭐 러시아 연방 국기 뭐 전체 뭐 이런 그 국기들을 다 보면 저기 밀들이 다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면. 아하. 그리고 여기 예술품들 같은 걸 봐도 네. 저기에 가운데 밀이에요. 이것도 러시아에 있는. 네. 아. 그런 예술품까지도 밀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밀 생산에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주가 되는 주 생산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요 표를 하나 또 보시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밀 생산 지역 지도예요. 네. 초록색이 진할수록 더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영토가 작아서 좀 더 확대한 그림이지 뭐 예. 생산량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 생산의 1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5등이에요. 저 밑에만 생산하는데도 1등이군요. 일단 크니까요. 저기 우크라이나 저 한 거의 요만한 그 왼쪽에 있는 건 비슷하죠. 왼쪽에 네. 조그맣게 있는 건데도.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왜 밀 농사를 안 하죠? 저 국경인데 좀 하지. 잘 자라겠구만.
거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위치만 보면 이 위에만 잘라서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네. 저기서만 농사 지어도 인류가 먹고 사니까 굳이 안 심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 네. 하나 네. 알려드리면 우크라이나 그 땅의 전체 지금 국토의 한 60% 정도가 네. 검은 흑토예요. 땅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군요. 네,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요렇게 까매요 흙이. 네. 이게 러시아어로는 초르노젬이라고 하는데 네. 이 흑토가 이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이 산만 있으면 뭐든 다 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정말 영양분 풍부하고 농사짓기에 최적인 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바람, 뭐 강수량도 적당해서 뭐 곡물, 특히 밀을 키우기에는 진짜 퍼펙트한 컨디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최고의 그 농작 컨디션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일화, 전설 같은 게 있는데 네. 뭐 하느님이 선착순으로 어떤 민족 국가들한테 땅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부동산을 네. 네. 이제 경작지를 나눠주는데 네. 그 보드카를 좋아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가 늦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나눠주세요. 저도 이미 다 나눠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땅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하고 계속 쫄랐대요. 네. 그랬더니 하느님이 나중에 그러면 내가 가지려고 했던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줄게 해가지고 준 신이 쟁여놨던 땅 그걸 받은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야. 땅이다. 그런 전설이 그 정도로 이 경작지, 농작지는 신이 내린 땅이다. 아하. 이럴 정도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렇게 비옥한 땅이 지금 전쟁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요 사람 보면은 네. 이 사람이 그 WFP라고 세계 식량 계획의 그 데이비드 비즐리라는 국장 그 트위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동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 이 텅 빈 땅 좀 보세요. Can you believe it? 막 이거 리얼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올린 그 저 위에 있는 글도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가족들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그들의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4억 인구를 먹여 살린다. 세계는 이제 폭등한 식량과 연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평화 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식량 없는 수백만의 삶이 돌아올 거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저기 올렸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앞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내용들을 보면 봄철 모내기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올 1, 2주 안에 달려 있대요. 1, 2주 모내기 아니라 밀파종. 네, 그죠. 밀파종. 밀파종이 밀파종이 봄에 하나요? 그 여기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 2주 안에 전쟁 상황이 이거를 좌우할 거다. 예. 앞으로의 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을 좌우할 거다라는 아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재배 면적의 한 최대 30%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씨앗을 심지 못하거나 파종하지 지금, 못하거나 네. 아니면 수확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거나 네. 아니면 총을 들고 전쟁터에 참여를 했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농토가 좀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그 지금 러시아 군이 흑해 항구 도시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그런 게 공급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럴 비료라든지 수도 이런 거 있겠다.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흑토에서 아주 조건 좋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야, 우크라이나는 진짜 큰일이네. 전쟁 난 쑥대밭도 그래서 되고. 밀은 씨만 뿌려놓으면 지가 잘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전쟁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 노래도 뭐- 있잖아요. 밀과 보리가 잘하네. 죄송합니다. 야. 맞아요. 네, 근데 하나 나쁜 소식을 더 하나 알려드리면 네. 러시아가 1등이고 미국이 2등이에요. 예. 근데 미국의 겨울밀 잠깐 그거 할 거예요.
껴들지 마세요. 껴들지 마세요. 할 거야. 나 그거 하나 아는데 그거 좀 할 거예요. 지금 갖고 껴들지 왔어요.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미리 드렸잖아요. 제가 뭐 할 건지. 네, 네. 잠깐. 와, 네, 집중 마크. 네. 그리고 러시아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처럼 어떤 물리적인 장애물이 생긴 거는 아닌데 네. 뭐 경제 제재가 이미 러시아 산물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또 그 전쟁으로 그 흑해 그 선박 보험료가 또 올랐대요. 그러면서 아하. 곡물 출하 비용이 또 상승을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그 자국 내 그 식량 사정이 좀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유라시아 경제 연합,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련 연방국하고 러시아 그 구성 국가죠. 그러니까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러시아와 그의 친구들. 네, 유라시아 경제 연합 여기에 6월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같은 그런 곡물 수출 금지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설탕 있죠. 설탕은 8월 말까지 수출 안 하겠다고 금지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할당 범위 안에서 뭐 개별적으로 허가를 통해서 뭐 수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예. 뭐 결정적으로는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곡물 의존도가 높은 뭐 개발도상국 같은 곳 있잖아요. 뭐 중동의 어느 국가라든지 아니면 큰일이네. 아프리카 쪽의 국가들이라든지 아이고야. 이런 쪽은 이제 식량난, 기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 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집트가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터키 순으로 근데 대부분 뭐 이제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국가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 가시화가 되니까 네. 그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가지고 각국에서 일단 가지고 있는 거라도 일단은 좀 지키자 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뭐 밀가루라든지 콩 수출 금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팜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네. 수출국인데 이 그 팜유 수출을 좀 제한하자는 거 그걸 강화하고 있고 터키도 지금 곡물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글로벌 어떤 그 시장 곡물 시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면 예. 아까 말했던 이제 나와요. 어. 그 2등이나 뭐 그 다른 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 구멍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네. 지금 미국이 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에요. 미국도. 왜 미국 농부들은 손이 묶여 있다. 네. 왜요? 왜 손이 묶여 있죠? 밀 부족에 대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농부들은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 표를 보면 미국이 지금 두 번째로 밀 생산이 많아요. 네. 전 세계 그 생산량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근소한 차이로 캐나다가 또 많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밀 생산 2위인데 2010년에 러시아가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이 좀 메꿔줬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지난해 밀 농사가 흉년이었대요. 아. 그래서 쌓아놓은 재고량이 14년 만에 최저치. 지금. 네. 아. 인데다가 미국의 밀 생산의 어떤 대부분 가장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몇 달 전에 이미 파종한 겨울 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를 하나 보시면 제가 사라질게요. 제 화면이 네. 사라지면 왼쪽은 겨울 밀 생산 지역, 오른쪽은 봄 아, 봄 그것도 생산. 지역도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네. 근데 이제 겨울 밀이 더 많죠. 네. 예. 그래서 이 겨울 밀 그 파종을 해놓은 곳 중에 이제 캔자스 같이 좀 주요 생산 지역에서 가뭄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곡물 공급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이제 연방 그 어떤 에서 토지 보존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라도 좀 경작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땅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 가격이 높아지니까 농부들이 미국 농부들이 잠시 좀 흥분을 하긴 했어요.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농사 짓는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트랙터, 트럭 네. 막 이런 농기구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농기구들이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데 이거를 움직이는 연료가 경유예요. 근데 요즘 유가가 높아. 그렇죠? 아. 그럼 또 이거
연료비 되는 것도 수지타산이 부담스럽죠. 좀안 맞아지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농지 가격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 농부들한테는 네, 좀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비료 가격이 아시겠지만 또 엄청나게 올랐죠. 네. 네. 가스 가격 비료 올라서 가격도 올랐네.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비료 수급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질소 비료의 한 22%, 칼륨 비료의 한 11% 정도를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비료 수출 중단하면서 지금 수급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요소 비료 생산 같은 거는 원료가 천연가스잖아요, 가스잖아요. 근데 예.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너무 올랐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기사에 나왔던 표현 농부들의 손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많이 겁니다. 오를 것 같은데. 야, 네. 그러게요. 많이 오르겠네. 그리고 지금 1위 지금 문제고. 지금 2위도 문제고. 아니 2위도 뭐 문제인데 2위뿐 아니라 저런 문제면 다 문제겠네요. 다 밀생산이. 비료 문제면 뭐 연료 문제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 재배 지역에 예. 가뭄, 작년부터 계속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수확량이 좀 낮은 수확량이 예상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료 뿌리고 나서 흡수하려면 비가 좀 와야 된대. 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비가 안 비료를 오니까 흡수하려면 그렇다고 비료를 막 먹일 수가 없으니까. 밀뿌리한테 일일이 가서 그 발라줄 수 발라줄 수 없잖아요. 헤이 하고 뜯어 놓으면 비가 비가 알아서 와야 와서 되는데. 이제 좀 내려가야 뿌리까지 되는데. 흙 타고 아하. 쭉 내려가는데 그냥 뿌려놓고 그대로 있으니까 밀들 또 힘들어하지. 그래서 이제 큰일이네.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한 곳이 예. 호주랑 또 인도가 있기는 해요. 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호주랑 인도는 그나마 또 풍년이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풍년이다 보니까 넘치는 생산량을 좀 수출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실제로 인도는 좀 돌리려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근데 뭐 인도산 밀 수출되면 다들 뭐 비싼 돈 내고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러시아와 미국에서 부족한 양을 얘네들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는 또 아직은 정확하게는 나온 바가 뭘 없습니다. 사재기 해야 됩니까? 밀. 밀. 밀을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이트 이런 거야. 네. 밀도 문제.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훨씬 많지 않나요? 저 밀로 빵도 만들고 면도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밀이 오르는 건 진짜 네. 꼭 심각하게 들리네요. 밀을 대표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곡물 네. 있죠. 뭐 옥수수도 귀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좀 되는 나라는 네. 좀 비싸면 비싼 대로 사 먹고 음. 소고기 좀 더 먹고 있지 뭐.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만 먹고 살고 비싼 건 못 먹는 소득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고 힘들면 정변도 일어나고 그러게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식량 얘기 예. 이거를 좀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또 준비해 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 러시아 얘기긴 한데 네. 또 전쟁 아닌 전쟁 얘기. 네. 러시아 얘기를 예, 가져오려고 예. 했어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발레예요, 발레. 발레. 네. 백조의 러시안 호수 발레. 얘기. 러시아 네, 러시아 발레죠. 발레 얘기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요. 캔슬. 네,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안 발레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당연하겠죠. 네, 그럼 뭐 2월 말부터. 네. 러시아 느낌 주는 그건 공연하지 마라. 네. 2월 말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 2007년부터 영국에서 꾸준히 공연하고 있는 시베리아 러시아 뭐 국립 발레단이 있는데 공연이 네. 뭐 취소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본 볼쇼이 발레단 있죠. 네. 볼쇼이 발레단 투어가 올 여름에 그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뭐 취소되는 등 이제 국제 무대에서 발레 공연들이 뭐 잇따라 취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짐작이 가능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인들 편에 서기 위해서 예, 공연을 좀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 발레리나들 뭐 이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네. 이런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한 사람의 잘못인데 이거를 러시아 그리고 전체로 하는 그렇죠. 게 그리고 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예. 그거를 러시아 전체 그리고 예술인들 어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그
선수들한테 여파가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화면 보시면 뭐 공연 취소뿐만 아니라 러시아 발레단 후원도 끊겼어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뭐 푸틴의 지원을 받거나 네. 아니면 뭐 친푸틴 성향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정치적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러시아 안에서도 네, 친푸틴이냐 안팎에서 반푸 안팎에서.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푸틴 선언을 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출신의 친푸틴 성향이자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볼쇼이 극장의 수석 지휘자예요. 예. 근데 의견을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프랑스에도 걸쳐 있고 러시아에도 걸쳐 있지만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력적인 행위는 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렇지. 그냥 직책에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스스로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그걸 자꾸 밝히라고 그래. 난처하게. 그래서- 사람들 정말 그건 좀 그렇긴 근데 하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몇몇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면을 하나 더 보시면 조금만 흥분하면 다들 마녀 사냥하는 거는 네. 모든 나라가 다 같아. 아,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오페라 가수라든지 예술인들이 예술과 정치를 하나로 묶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캔슬 컬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예술 공연들 취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연에 계속 영향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러시아 민간 발레단 중에 하나인 러시안 발레 시어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러시안 발레 시어터는 지금 그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캡처해 온 건데 보시면 RBT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름에서 러시아라는 러시안이란 말이 이름 보이지 않게. 않게 예, 일시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축약 이니셜로 이름을 표기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우린 지지한다. 지지합니다. 그런 이렇게. 식으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 옆에 나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아 러시아 발레 우리는 단이긴 한데 예, 이름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우리 발레단은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하면서 저희 가운데 이제 수석 발레리나가 네.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걸 좀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활동을 러시아도 하고 있어요. 2명 있는데 구석으로 몰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러시안 발레 시어터가 미국 지금 순회 공연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취소가 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저런 노력을 하면서 지금 다행히도 공연이 취소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투어를 하고 있어요. 네. 야. 제가 러시아에서 저 네. 러시안 발레 시어터 발레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러시안 러시아- 발레 시어터.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러시아에 출장 가서 갔으면 일을 해야지 발레를 봤다고? 잠깐 제가 평생 처음 본 그때 발레였는데 백조의 옷으로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백조 나와요 진짜? 백조가 나오죠. 백조 혹조가 같이 나오잖아요. 1인 2역으로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니 안 봐도 백조의 호수 이야기는 아니 그래서 네. 진짜 백조가 나오냐고요? 아니 진짜 백조는 저기요. 안 나오죠. 발레만 나오죠. 아, 네. 발레리나만 나오는데 음. 제가 진짜 그때 발레라는 걸 난생 처음 봤어요. 그걸 러시아에서. 와. 그것도 그 마린스키 극장에서 봤거든요. 와. 근데 마린스키가 볼쇼이하고 양대산맥인 발레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짜.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나 발레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한국에 와서도 발레를 봤어요. 네. 나 발레 좋아하나? 약간 실망스럽더라고 솔직히. 에이. 아 한국 발레는 별로예요? 한국 아이 발레는 한국 발레도 훌륭하죠 잘하시죠. 물론. 훌륭하시죠. 근데 정말 진짜 러시아 발레가 수준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수준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냥 보면 압니다. 더 깃털 같은가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그 러시아 발레가 취소됐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끔 저 안승찬 기자가 네. 일도 많이 하고 네. 피곤해하고 그래서 좀 안쓰럽다가도 가끔씩 이런 얘기 들으면 한 석 달 동안 하나도 안 안쓰러워. 러시아 발레 안 보셨습니까? 3개월 큰일 나셨네요 이제. 괜히 얘기했네. 네.
알겠습니다. 큰일 자, 나. 아무튼, 저도 이제 네. 큰일 나네요. 네. 이제 백조의 호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백조의 호수 하는데. 얘기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공연이 취소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백조의 호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예술과 정치는 좀 뭐 밀접하게 연관이 없어도 오히려 좀 이념이 갈라져 있다던가 그러면 그걸 하나로 좀 뭉쳐줄 수 있는 좀 다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발레 그 중에서도 백조의 호수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좀 취재를 했는데 네. 오늘 취재는 그 지인 중에 얼마 전에 백조의 호수를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영국에 계세요. 근데 영국에서 보신 거예요 백조의 호수를. 종이 뭐- 넘기는 소리 너무 커요. 영국 코로나 괜찮아요? 그거 봐도 되나? 빈정상하신 티 너무 내고 계세요. 네. 하여튼 영국에서 백조의 호수를 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윤용호라는 네. 분인데 윤용호님께 지금 제가 좀 많이 듣고 배우고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좀 정보가 더 풍성해졌어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먼저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기사요? 네. 이게 호주 ABC 뉴스예요. 예. 이제 독립 언론들이 폐쇄를 강요당하는 와중에 백조의 호수 TV 방영이 의미하는 러시아 내의 혼란. 뭐 이런 기사인데 러시아의 독립 방송사 중에서 도즈디라는 곳이 있대요. 도즈디. 네, 방송국 이름이. 네, 근데 굳이 해석을 하면 뭐 레인 비라는 뜻인데 네. 그 이 언론사가 그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공격을 뭐 침략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잘못한 거다. 표현을 하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쪽의 성명을 막 즉각 발표를 대신 해준다거나 예. 그쪽의 입장을 막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경고를 몇 번 보내다가 결국에는 야 셔터 내려, 셔터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러시아 정부에서 네, 저 그래서 방송국 문 닫으라고. 네, 그래서 저 방송국이 그 라이브 스트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화면에 그 시청자들이 같이 이제 보는 상황에서 라이브로 전 직원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지막 방송을. 네, 마지막 방송이다 하면서 전 직원의 사임을 발표를 해요. 우리 사퇴합니다. 알았어, 우리도 그만둘게. 우리도 그만둔다. 야, 러시아 멀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반대하는 자기 데가 나라도 있네. 잘못했다고 하네. 야, 멋지네. 네. 근데 이제 그 앵커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뭐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 근데 우리 한번 외치자. No war 이렇게 전쟁은 없어 안 돼. 뭐 이렇게 외치고 그냥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No war라는 게 굉장히 또 민감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네. 근데 이제 은연중에 슬쩍 자 이제 뭐 다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No war.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갔어요. 하고 뭐 이제 다 이렇게 우르르 나가요. 예. 우르르 나간 다음에 백조의 호수 흑백 버전이 재생이 돼요. 방영이 돼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백조의 호수가? 이게 공연 일각에서는 이게 푸틴을 조금 더 자극하려는 의미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백조의 호수라는 게 정치적으로 항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뭐 지도자가 죽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마다 정규 프로그램 틀지 않고 백조의 호수를 틀어요. 러시아 예. 방송국들은 네. 옛날에 무슨 대한 뉴스를 틀던지 뭘 하듯이 이게 방송이 없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트는 게 백조의 호수인 건가요? 그럼 이 백조의 호수 그게 아니라- 스토리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알긴 아는데 나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조의 호수 스토리 제가 사실 오늘 저도 가물가물했었는데 오늘 네. 방송을 보려고 어제 2시간짜리 백조의 호수 발레를 음. 또 봤어요. 네. 봤어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악마의 그 저주에 걸려가지고 오데트 그렇죠. 오데트 공주. 오데트 공주인데 악마의 저주에 걸려서 낮에는 백조, 밤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오데트가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왕자 지그프리트 왕자랑 예.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저주가 풀리려면 우리가 늘 아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악마가 좀 들어보세요. 네. 뭐 마법사. 막 악마가 술수를 써가지고 네. 이제 그 왕자가 결혼하려는 그 고르는 파티에서 그 오딜
자기 딸, 오디를 자기 자기 딸을 딸을 데려가죠. 오데트랑 똑같이 생기게 해가지고 유혹을 왕자를 막 어. 유혹해가지고 왕자가 오딜하고 결혼을 발표하는 거예요. 오데트를 두고. 그 장면이 진짜 멋있어. 발레로 봤을 때. 그 32번 회전하는 네, 정말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유혹하는 장면이 난 진짜 백조의 멋있어. 호수라고 하길래 호수가 참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오데트가 상심을 하게 되는데 네. 막 달려가서 막 왕자가 미안해 속았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심을 하는데 여기서 결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결말 보셨어요? 저는 해피엔딩 결말을 본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백조 저주가 풀리고 둘이서 이제 행복하게. 맞아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둘이 다시 결국에는 왕자가 악마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저주가 풀려서 둘이 해피엔딩이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오데트와 그 왕자가 자살하는 목숨을 끊는. 근데 목숨을 끊는과 동시에 집중하세요. 여기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서 마법이 풀려가지고 죽음과 동시에 마법이 풀려서 뭐 하늘로 함께 가는 네. 아니면 그냥 왕자가 악마와의 싸움에서 지고 오데트 공주는 영원히 백조로 백조가 남는. 되는. 네, 그런 스토리가 이제 결말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근데 그 지금 이게 왜 중요해요? 좀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백조의 호수 스토리 모르셔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산당은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냐면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술은 선과 악에서 선이 살아남고 아하. 악은 이제 물리쳐져야 되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예언해야 되는. 그래서 원래는 결말이 그게 아니었는데 소련 시대에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소련에서는 소련 사실 그 시절부터 발레를 정치인들이 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을 많이 했는데 국빈이 오잖아요. 네. 국빈이 오면 백조의 호수를 꼭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서 선이 승리하고 악은 나중에 그 버전을 네, 이렇게 물리쳐진다. 해피엔딩 버전의 백조의 그러면서 호수를 꼭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대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7년 재임 기간 동안 손님하고 같이 봤던 손님을 모시고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30회가 넘는데요. 7년 동안. 그 러시아에 나온 백조의 호수를 봐야지. 네. 그리고 정치인 스스로도 네. 백조의 호수를 자주 가서 관람을 한대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련에서 지도자의 죽음,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틀어서 알려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방송을 보는데 백조의 호수가 나와. 그럼 누가 죽었나 보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 아하. 죽었나 보다. 정변이 아니면 일어났구나. 뭐 정변이 일어났나 보다. 그런 이제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82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도 예. TV에서 백조의 호수가 방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차기 후도가 결정되기 전까지 러시아 언론에서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 함부로 뉴스를 입을 보도하는 것 놀렸다가 자체가 이거 공산당 돌아가셨다고 할 거야. 아니면 그렇지, 죽었다고 그렇지. 할 거야. 타계하셨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백조의 호수를 트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음. 차기 지도자 잘못 말했다가 뭐 공산당에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잠재적인 불확실성 아니면은 뭐 격변의 신호 그런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네, 있고. 네, 리더십의 뭐 변화 징후 같은 어떤 시그널로 인식이 돼 왔어요. 그럴 때 역사적으로. 백조의 호수를 네. 방영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1991년 그 8월에 그 고르바초프 아시죠? 네. 머리에 지도 네, 있는 네. 그 고르바초프 시대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모든 TV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안 틀고 중단하고 백조의 호수를 백조의 호수를 틀었어요. 틀었어요. 아, 그- 모든 그랬더니- 방송국들 채널이 네, 그랬더니 그것도 멋지다. 백조의 호수만 계속 틀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헉, 고르바초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지지자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3일 천하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들었다. 어허. 공산당에서 이런 후회도 막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지지자들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쿠데타를 결국에 막게 된 계기가 그럴 됐다.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때를 계기로 소련이 해체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백조의 변고가 있으면 나오는 영상이 네. 아하. 이번에도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한번 그럼 실제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 백조의 방송국에서 호수입니까? 네. 방송국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 러시아 그 방송국에서 백조의 호수 세상이 좋아졌다. 뭐 러시아 주장도 보고. 저 초록색 여자가 앵커거든요. 네. 안녕 노워 하고 이제 일어나서 다 같이 아, 지금 사퇴 나가는 거예요? 발표하고 네. 나가는 집에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아 방송국 스태프들 다. 네. 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요. 끊어져. 나가서 한참 빈 스튜디오가 네. 저기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죠. 라이브 스트림 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다 직원들이고 저거 나가는 사람 직원들이고 화면에 시청자들이에요. 시청자들이. 네, 아, 줌 회의 같은 식으로 방송을 했나 보네요. 네, 네, 아, 네. 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다가 네. 좀 이제 다른 것도 좀 찍어주고 텅 빈 화면에 계속 나가요 이게. 그래서 TV 레인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다가 네. 갑자기 이제 화면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3%? 나 3%인 줄 알았어. 순간. 이렇게 바뀌었다가 네. 여기에 뭐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핑크색 이게 나오는데 제가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부하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인 것 19금 같기도 하고 뭐. 경고 문자 같긴 하다. 예. 그러니까 뭐, 뭐 못 읽겠네요. 우리 러시아. 그 마지막에 도네이트라고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도와달라는 거 가지고 후원금 받는다는 얘기 아.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백조의 그러고서 호수 흑백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4마리의 백조 그 춤이죠. 되게 유명한 네. 요건데 이게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하. 근데 제가 왜 흑백을 틀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게 이제 그 초연이 아닐까 싶어요. 백조의 호수 아예 초연.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저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백조의 호수라는 게 좀 결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깨져버린 꿈에 대한 뭐 안타까운 상징, 예. 아니면은 뭐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루지 못한 계획에 대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학적이다. 네,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예 희망의 메시지로 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 방송국 폐업 예.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결말이 좀 다르긴 한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둠의 힘이 패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희망과 어떤 그러니까 어두운 구름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돼서 빠져나와 보자. 결국에는 선이 그렇게 이긴다. 그런 해석도 되고. 그런 한 굉장히 줄기 빛 같은 중의적이네요. 의미로 방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푸틴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푸틴이 좀 많이 약해졌네, 힘이 빠졌나 보네, 저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그러니까 수 저런 있을까? 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푸틴의 러시아 장악력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용기 있는 분들은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딱 안 해 그럼 하고 그렇게 방송국 나가버리고 네. 틀고 나가고 뭐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민주적이네 러시아. 멋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떤 백조의 호수라는 게 우리가 사실 정치에 백조의 호수를 이렇게 연관시킬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좀 좋겠다. 네. 갑자기 TV에서 백조의 호수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럼 잉?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또 푸틴이 되게 초조하겠네요. 지금 저 내부 통제도 저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라면 네. 그렇죠. 야,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부 불만이 많겠죠. 뭐 지금 뭐 제대로 뭐 안에서 굴러가는 게 없으니까. 야, 오늘 내용은 사실은 뭐 왜 백조의 호수 얘기를 굳이 하지? 뭐 짜증나게? 네. 그랬는데 굉장히 힌트를 주네요. 네. 러시아의 상황, 푸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네. 이건 아마 약간 러시아인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공감될 만한 그런 건가 봐요. 네. 우리는 한참 해설을 들어야 그런 뜻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늘 백조의 호수를 보고 친숙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네. 틀자마자 이런 뭔가 의미를 이렇게 딱 와닿게 하는 그런 장치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싸우는 두 나라인데 어떻게 러시아 국민들도 멋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멋있지? 대통령만 이상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와, 잘 들었습니다. 백조의 네. 우수. 네. 그리고 잠깐 조금 백조의 우수 얘기를 시키고 우리 프로의 네, 잠깐 테이프 가는 동안 감정도 좀 시키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광고 얘기 다시 예. 네. 해보죠. 잠깐만 2부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